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소파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방에 관한 필수 상식 3탄 콜레스테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콜레스테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들어있고요. 우리 몸속에도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그동안 섭취량을 제한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2015년 미국 식생활 지침 가이드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제한해야 된다는 기존의 방침을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간에서 자체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음식으로 10개의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간에서는 90개를 만들고요. 30개를 먹으면 70개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음식과는 상관없이 총 100개의 콜레스테롤이 항상 유지되는 거예요. 따라서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위험한 물질이 아니고요. 계란 노른자나 고기, 새우, 오징어를 피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동물성 식품들을 멀리 하신다면 필수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어떨까요?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도 역시나 유해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우선 모든 세포막과 뇌신경이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고요. 호르몬이랑 담즙산, 비타민 D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해요. 심지어 항산화 작용과 면역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우울증이나 성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고 있는 LDL은 어떨까요? 사실 LDL도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물질인데요. 우리 몸속의 간을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든 음식이라고 비유해 볼게요. 이 음식을 세포까지 배달해주는 오토바이가 바로 LD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LDL이 없다면 세포는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포가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를 다시 간으로 회수하는 오토바이가 HDL이고요. 그래서 HDL과 LDL은 둘 다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없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다만 LDL 중에서 크기가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음식을 제대로 실어 나르지도 못하고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결국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즉 LDL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크기가 작거나 망가진 일부의 LDL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LDL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도 그 중에 망가진 LDL이 적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반대로 LDL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해도 망가진 LDL이 많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엔 LDL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LDL의 크기나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자들을 따로 검사하기도 하고요.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을 따지거나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을 뺀 값을 또 다른 위험 인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는 왜 높아지는 거고 망가진 LDL은 왜 생기게 될까요? 가장 흔한 원인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지나친 당질의 섭취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나 식물성 유지 같은 나쁜 지방.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실제로 당질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도록 촉진시키고요. 게다가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염증이나 산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망가진 LDL까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당질과 나쁜 지방 그리고 스트레스를 우선적으로 줄이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편견과 패러다임이 조금이나마 바뀌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